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7강과 8강 2시간에 걸쳐 공부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그 개념을 활용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프린트로는 10페이지예요. 우리가 9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문제지죠. 10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의 연습이 안 될 거니까 저는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풀어볼 거예요. 4번과 5번과 8번과 9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시거나 최소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미리 한번 고민이라도 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 문제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해결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4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 가왕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겠죠. 자료 분석 시작해 봅시다. 역사신문 제목 고구려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다. 자, 내용 볼게요. 최근 고구려는 누구의 침입으로?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고구권왕이 전사하는 위기를 맞았다. 여러분 이거 고구려 역사의 두 번째 시기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4세기 때 전성기를 누리던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구권왕이 전사했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게 누구였죠? 그렇죠. 고구권왕의 아들이었던 고구려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원했던 구원투수 바로 소수림 왕이었죠. 즉 이 문제는 누구의 업적을 고르라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결국 소수림왕의 업적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수림왕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구려랑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 위기에 빠졌다, 왕이 죽었다, 백제가 침략해왔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게 소수림왕이구나 해서 그 스토리를 연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가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불교를 수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 불교 수용은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고르면 되겠죠. 보기 들어가 봅시다. 1번 태학을 설립했다.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소수림왕이 혼란에 빠진 고구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일된 종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뭐를?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 뭐? 나라의 뛰어난 인재를 기르기 위한 태학을 설립했고, 그리고 나라의 법을 통일된 법을 만들었죠. 율령을 반포했죠. 불교, 태학, 율령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 더 살펴볼게요. 객관식은 항상 나머지 보기 내용도 봐야 됩니다.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 누구냐면 뒤에 나올 건데 연개소문이 만든 거예요. 연개소문. 이 사람은 왕은 아니고 신하인데 당시 이제 당나라가 고구려를 압박하니까 그 당나라의 침입으로부터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이거 누구예요? 엄청나게 중요했죠. 장수왕, 남진정책, 왕권 강화, 외교적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우리만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여주는 거였죠. 이런 영락이란 연호를 처음 사용한 게 누구죠? 그쵸, 광개토대왕이었죠. 5번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이것도 누구예요? 이것도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이거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이후에 한반도 남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도 잘 기억하라 그랬죠. 어쨌건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풀었고요. 자, 이제 수작업으로 또 변신을 해야 돼요. 좀만 기다려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이래요. 그럼 일단 이 다음 문화유산이 뭐에 대한 건지 여러분이 분석해야겠죠. 근데 바로 나왔어. 무슨 그릇? 홍우명 그릇. 여러분이 홍우명 그릇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나요? 방금 내가 말했잖아.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를 해주고 한반도 남부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그죠? 어떤 변화가 생겼죠? 한번 떠올려 볼까? 일단 그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끌어들인 게 누구였어요?
가야였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가야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당시 가야는 연맹왕국이었죠. 여러 개의 가야가 있었죠. 그 중에서 그 가야 연맹을 이끌던 리더가 바로 금간가야. 얘네가 일본을 끌어들인 거잖아.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어디로 쳐들어가? 금간가야로 쳐들어가서 금간가야를 그냥 쑥대밭에 만들어버렸죠,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이.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이런 신라 그 구원 이후에 금간가야가 힘이 완전히 약해졌죠. 그죠? 그래서 금간가야는 더 이상 가야 연맹을 이끌 힘이 사라지게 되고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했죠. 광개토대왕의 침략 덕분에 이후에. 그리고 신라는 광개토대왕의 어쨌건 이런 도움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발전을 이룩했죠. 뭐 일단 신라의 발전 뭐가 있었죠?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그죠? 그리고 왕의 칭호가 뭘로 바뀌었어?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죠. 이런 발전을 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그런 전반적인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 이후에 나타났던 이런 변화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주는 게 바로 이 그릇이었잖아. 호우명 그릇. 이거 신라의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 신라 귀족의 무덤에서 나온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이 좀 그려서 안 보이는데 한자가 막 적혀 있거든,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광개토대왕 짱짱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귀족의 무덤에서 나온 그릇에서 광개토대왕을 찬양하는 글이 적혀 있던 거야. 즉 그만큼 두 나라의 사이가 굉장히 긴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호우명 그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광개토대왕과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가 신라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다라는 거고, 나머지 보기는 사실 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신라에 전래된 서역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관련 없습니다. 서역이라는 건 오늘날의 그 아랍 지방을 말해요. 아랍 지방. 이런 관련 없어요. 3번.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신라랑 고구려의 일이었죠. 백제가 4번.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불교 문화. 이것도 나중에 문화사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관련 없습니다.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 이것도 관련 없어요.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뒤에 내용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단순하게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띵킹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고르래. 그럼 일단 가랑 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가 왕이 보병과 미쳤나봐요. 왕이 보병과 기병을 합쳐서 5만 명을 보내서 누구를 구원했대? 신라를 구원했대. 왜군이 가득했는데 이 왜군을 고구려 격퇴했대. 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왕이 바로 누구죠? 그쵸, 광개토대왕이죠. 심지어 여기 자료에 떡하니 나오네. 광개토대왕 능비라고. 이거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지? 그때 있었던 일이야. 자, 나 왕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어디를 침입했대요? 백제를 침입해서 어디를?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였으므로. 이 부여경이 누구냐? 계로왕이에요. 계로왕. 아이고 괴로워 했던 계로왕. 여러분, 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왕을 죽인 고구려의 왕이 누구죠? 그렇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남진 정책을 했던, 아버지처럼 북쪽을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라 남쪽을 타겟으로 삼았던 장수왕이죠. 자, 이 말은 결국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라는 거야. 자, 볼게요.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여러분, 그 대가야, 그 금간가야가 광개토대왕한테 쥐어 터진 이후에 그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에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대가야는 언제 신라에게 무너지냐? 뒤에 배울 건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진흥왕, 6세기 때 일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은 다 몇 세기 때 사람이야? 고구려의 전성기잖아. 우리 고구려 전성기 몇 세기? 5세기입니다. 그때 이후에요. 더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라는 병부를 세워 군사를 강화했다. 이것도 뒤에 배울 건데, 이건 이제 신라의 토대를 쌓은 법흥왕 이야기야. 법흥왕. 진흥왕 바로 전왕이야. 5세기 말에서 이제 6세기 왕인데, 이 장수왕 한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수는 대군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제 7세기부터 중국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일이에요. 이것도 관련 없어요. 한참 뒤의 일입니다.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건왕을 죽였다. 앞에 1, 2, 3번은 얼토당토 없는 복이라 피해갈 수 있는데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백제가 평양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죽였다. 이거 언제 일이야? 그치?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이죠. 4세기예요, 4세기. 백제의 전성기이자 고구려의 위기였던.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5번.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이 죽고 장수왕의 왕에 즉위하고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그리고 남진정책을 시행한 결과가 바로 뭐야? 한성함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거는 수도를 옮긴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연도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그러니까 이 밑줄근 태왕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자, 태왕의 유일한 목적은 북방의 강성한 선비를 정벌하여 지금의 봉천, 지게 등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린가? 일단 뭐 땅을 넓힌다는 걸 알겠어요. 중국 역사상 일대 효웅들이 모두 그 기회를 꺾이어 할 수 없이 수천리의 토지를 고구려에게 넘겨줌으로써 태왕이 그 시호와 같이 토지를 뭐함에? 광개함에 이르렀대.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다 해서 광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왕, 광개토대왕이죠, 여러분들. 이거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광개토대왕 뜻이 그거라 그랬죠? 땅을 많이 넓힌 왕이라고. 넓을 광, 개척할 게 토지, 땅을 많이 넓힌 왕이라는 거. 광개토대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 문제는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돼요. 하나씩 볼게요. 1번,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이거 누구예요? 그쵸.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원했던 투수, 소수리망의 3대 업적 중에 하나죠. 율령, 불교, 태학. 이거는 광개토대왕 전에 고구려의 기반을 닦았던 소수림 왕입니다. 호두를 좋아했던 왕이죠. 자, 2번.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광개토대왕의 상징이죠. 독자적인 천하관. 이제 우리 고구려는 우리만의 천하의 주인이다. 더 이상 중국의 천하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죠.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인 천하관을 선포했던 광개토대왕을 상징하는 업적이죠. 전진의 훈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 앞에 뭐 전진이니 훈도니 이런 건 조금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좀 심화된 지식인데, 당시 소수리망이 불교를 개발한 게 아니잖아. 불교를 받아들인 거잖아. 그 불교를 받아들인 게 이 전진이란 나라의 훈도라는 승려를 통해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냥 불교를 소수리망이 받아들였다 정도만 일단 아셔도 돼요.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 여러분 아까 연개소문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참고로 성이 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자, 5번.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정책을 본격화했다. 이거 누구야? 이거가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을 상징하는 업적이죠. 평양, 천도, 남진정책.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고구려의 문제는 결국엔 여러분들 자료를 주고, 이 자료가 나타내는 왕이 누구니? 어떤 자료를 딱 준 다음에 그 자료가 어떤 왕이냐, 어떤 시기냐라는 걸 한 다음에 주로 시기보다 왕을 많이 묻죠. 이 자료가 나타내는 게 어느 왕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 왕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조금 더 나아가면 고국천왕이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일단 3대 가장 잘 나오는 삽수리는 소수림, 광개토, 장수야. 그 뒤를 이제 고국천왕이 따라오고 있죠. 고국원왕은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게 없고 이런 자료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이 딱 캐치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를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방금처럼 아까 그 8번 문제처럼 두 왕 딱 해놓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니? 혹은 어떤 왕의 업적을 주고서, 예를 들어서 소수리망의 업적을 자료로 주고서 이 자료에 나오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광개토대왕의 장수왕을 묻는, 그러니까 왕의 업적이나 그 왕 이후나 이전이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시대 흐름을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개념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구려의 문제풀이까지 해봤고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문제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